마지막에 이 지사가 한 말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누가 누구를 보러 나가라고 하느냐 라는 말을 지금 경찰서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민하다가 기자에게 던진 겁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를 보러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아마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는 조금 되물어 볼 필요가 있겠으나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야 된다는 이른바 출당 여론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고민 끝에 말을 아끼다가 경찰서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네. 맞네요.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출당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경찰서 건물 입구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에게 꺼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찌 보면 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고민 끝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로 나가라고 하느냐. 이 메시지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제 이 지사가 페이북에 굉장히 긴 글을 올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변론서 비슷한 정도의 글을 올리셨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보다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 있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지금 딱 들어가기 전에 쫓아가서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당에 출당하라고. 저희는 마이크상으로는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안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그에 대해서 즉답을 하면서 단호한 입장으로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라고 한 거는 불편한 제가 볼 식이죠. 때는 굉장히 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답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일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포토라인에서 섰을 때는 개인지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탄압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또 했거든요. 경제 이야기를 저기서 꺼내들었다. 굉장히 지금 기본소득 개념까지도 포함하면서 이런저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니까 탄압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경제 정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에서 나가라는 일부 주장이 있다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 당이다. 것인데 왜 누가 누굴 보고 나가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답변은 함축적으로 뭔가 이 지사가 지금 경찰 수사를 들어가면서 국민한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메시지가 김병인 박사님 혹시 이런 메시지는 아닌가 궁금한데요.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느냐.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오늘 경찰에 나오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밝혔잖아요. SNS에.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느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 하에 있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서운함을 좀 토로하면서 혹시 이게 현 정부에 대해서 겨냥한 걸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늘 경제 이야기 처음에 시작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기본 소득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아파하는 문제를 콕 집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부가 아니다. 혹시 나가. 이런 메시지,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그런 메시지로 이걸 준비하지는 않았는가. 정치적 논법에 따르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중간에 김부선 스캔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자성어 얘기하면서 세옹지마지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나 언제든지 상황이 반전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좋은 일이지만 언제든지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촛불정국 이후로 대권을 잡아지고 정부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모든 권력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 외통수에 모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로 김경수 지사가 당시 특검에 소환되는 과정을 거칠 때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장미꽃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 당시 김경수 지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맞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재명 지사를 향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휴대폰까지 모든 것들을 압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의 과연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결이 다른 상황에 서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듭 주고 싶은 것 같고요. 어허. 만약에 12월 13일이 돼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법적으로 본인에 대한 혐의가 다 무죄로 판결하게 됐을 예. 경우 그때는 정치적 반격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뉘앙스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게 됐을 경우는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던 것처럼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국 경제 문제 속에서 역풍을 맞게 되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여권 내에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되는 뭔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게 되는 차기주자는 없었거든요. 예.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무의미했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여권 내 주자가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목적인 포석을 갖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있음 그런 판결이 되거나 재판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 사실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간담이 좀 서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변함원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의 조금 전에 워딩 중에서 일부 경찰이 오버를 한 것은 분명하다.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찰의 지금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경찰의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이재명 지사가 여러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중에서 직권 남용한 적이 없다라는 딱 한마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부분은 상당한 수가 진척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어제 또 페이스북에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볼 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거기다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경찰이 그 정도까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경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뭐 일베 검사 사치라든가 아니면 뭐 여배우와의 스캔들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 별거 아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가 한두 가지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도 지금 당혹스럽고 방어가 힘든 상황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같은 경우는 기존과도 또 방향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것은 뭐 가족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입원했다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단 보건소에서 먼저 지시가 내려갔다는 걸 인정하시고 말이 약간 살짝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에 있어서는 본인도 방어가 만만치가 않다. 이 정도까지 경찰이 몰아붙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도지사다. 두 번째,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네. 무슨 일?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 뭐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재명 당시 후보 등등 세게 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6월에 지방선거 때도 역시 전해철 당시 후보 등등에서 내부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서로 입에 담기 어려운 듯한 그런 얘기들,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SNS를 보면은 이게 과연 같은 당 사람들이 맞나? 물론 다른 당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너무 치열하게 붙어서 과연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격한 충돌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고 정말 광야에 홀로 선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의 대선과 지난 그 지방선거가 예. 내부적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어허.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이재명 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경찰 혹은 검찰 조사 앞에서는 경찰 내지 검찰 욕하진 않습니다. 그냥 네. 사실을 갖고 오겠습니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죠. 네,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일부 경찰들이 오버했다. 지지자들은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할 말 다 하고 눈치 예. 안 보고 이런 게 너무 좋고 싫은 사람들은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좀 저 앞에서는 말이라도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명확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저 짧은 한 2분간의 워딩 속에서 다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일부 경찰이 오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내가 탄압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꺼내든 것이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경찰의 수사가 뭐 이재명 지사에게 다소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저 봐라. 경찰이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반전으로 이번 분당서의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절반 대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제가 끝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